자, 테스트를 한번 이제 좀 이렇게, 대략 볼 텐데, 테스트 프로세스는 그 개발 프로세스하고 똑같아요. 개발 계획 처음에 하고, 그 다음에 개발 설계하고, 설계하고 난 다음에 코딩하고, 테스트하고 출시하는데, 테스팅은 테스트 계획을 하고, 테스트 분석 설계를 하고, 테스트를 구현하고 실행하고, 완료 조건과 평가를 하고, 테스트 마감 활동을 합니다. 개발 계획할 때 개발 계획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고 뭘 해야 되고 언제 뭐 리뷰를 하고 데모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테스트도 똑같이 모니터링 계획이 들어가요. 언제 요걸 확인을 할 건지 그 전략 어떻게 테스팅을 할 건지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하면 뭐 메모리 쪽 테스트를 더 할 거고 이커머스 시스템이라고 하면 프론트와 백엔드 관련된 테스트를 할 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테스트 베이시스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테스트 베이시스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문서들이에요.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문서들 뭐 설계서가 될 수도 있고 요구사항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화면 설계서, 기능 명세서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테스트를 또 구현하고 실행하고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고 실행한다는 게 테스트 구현과 실행이고요.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고 실행하고 최종 보고서 작성하고 테스트 마감 활동을 한다. 자, 이 V 모델은 배우시죠? 이거 소프트웨어 공학의 V 모델은 기본적으로 나오죠. 이게 워터풀 모델에서 나온 거예요. 워터풀에서. 근데 요즘은 요런 V 모델도 많이 쓰고 있긴 한데 에자일을 많이 쓰고 있어요. 에자일은 테스트를 할 때 보면 스프린트라고 배우셨죠? 스프린트가 발급되면 그게 이제 티켓이라고 현업에서는 티켓이라고 합니다. 그 티켓이 하나 발행이 되면 보통 2주에서 개발 기간 주고 테스트도 같이 2주 안에 끝나거나 조금 긴 것들은 이제 4주, 한 달 정도 주고 테스트를 해요. 그러면 테스트 케이스를 디테일하게 막 설계할 수 있을까요? 에자일 시험하는데.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체크리스트 수준이나 뭔가 기존에 만들어놨던 테스트 케이스를 가공한다거나 아니면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시간을 개발할 때 따로 줘서 이제 퀵하게 만들어서 수행을 합니다. 중요한 건 결함을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라나 멘티스나 뭐 이런 툴을 꼭 사용을 합니다. 결함 관리 툴. 혹시 지라나 이런 거 깔아보셨어요? 되게 쉽죠? 네, 저도 이제 깔고 이렇게 써보긴 하는데 요즘은 다 클라우드 환경에서 다 수행이 되고 있어서 편하게 쓸 수 있더라고요. 네. 보면은 이제 IT 쪽도 이제 이런 인프라 쪽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인프라를 깔아주고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하는 그런 쪽 직업군도 있습니다. 거긴 맨날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부분을 본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도입해서 이런 게 장점이 좋다라는 걸 보고를 한다거나 그런 부서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새로운 거 오면 깔아보고 적용해보고 뭐가 좋아졌는지 또 이렇게 하면은 회사에 이렇게 도입하면 좋다. 예, 이런 것들만 전문으로 하는 부서도 있어요. 인프라 부서라고. 자, 소프트웨어 처음에 나오면 요구사항서 만들고 기본 설계 만들고 설계서 나오고 코딩하는데 테스팅은 역으로 되어 있죠. 자, 요구사항서가 나올 때 인수 테스팅을 해요. 인수 테스팅도 계획, 설계, 수행, 완료 보고 그 다음에 마감 활동 이렇게 5개 단계가 있을 거고 기본 설계할 때 시스템 테스팅의 계획을 하는데 자, 시스템 테스팅은 블랙박스처럼 이렇게 테스팅을 할까요?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저기 보안이나 이런 거 배우시죠? 해킹에 대한 것들 성능 쪽 배우시나요? L4 스위치에 대한 거 J미터 같은 거 다뤄보셨어요? 자, 테스팅 할 때 보면 이제 J미터라는 성능 테스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이제 로드러너하고 J미터하고 우리의 서버에 최대 접속자 수가 몇 명까지 버틸 수 있는지 인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타임 포 트랜잭션이라고 TPS가 어느 정도까지 이게 초당 몇 명까지 이게 접근해서 그걸 처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이제 J미터 툴이나 로드러너로 이용을 하는데 이런 거 전문적으로 하면 돈 많이 법니다. 하루 일당 굉장히 높고요. 근데 이게 일이 꾸준하지가 않아요. 이게 어떤 인프라를 다 수정을 해야 된다든가 서버가 교체될 때에 일이 있어서 그렇게 꾸준하진 않고 보안 검증도 요새는 보안 쪽 굉장히 유망합니다. 보안 회사들, 뭐 시큐어 소프트나 안초스나 뭐 이런 데들
보안 쪽도 굉장히 요새 화두가 되고 있어서 특히 IoT 쪽은 보안 없이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자율주행이 되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그 깡통 시스템에 뭔가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게 되면 해킹당하면 큰일 나잖아요. 보안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요. 또 보안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몸값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런 게 이제 시스템 테스팅에서 보안 테스트, 성능 테스트, 또 웹 접근성이라는 걸 테스트를 해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글자를 크게 보여준다든가, 소리를 크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 마우스 같은 거를 좀 쉽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웹 접근성에서 테스트를 하고요. 통합 테스트는 통합해서 테스팅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었던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다 이렇게 통합시켜서 하는 게 통합 테스팅이고, 단위 테스팅은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부분을 하나하나씩 눌러보면서 하는 게 단위 테스팅입니다. 단위 테스팅은 개발자가 많이 하고요. 통합 테스팅부터 전문 테스터들이 들어가서 하고, QA 부서나. 그리고 시스템 테스팅은 독립적으로 테스팅을 합니다. 독립된 부서에서. 성능 전문가들이 와서 테스트하고, 보안 전문가들이 와서 테스트하고, 웹 접근성 전문가들이 와서 테스트를 합니다. 인수 테스팅은 현업, 아니면 사용자가 테스트를 많이 하죠. 자, 여기 보면, 이 테스트 할 때도 테스트 정책과 전략이라는 게 있고, 테스트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테스트도 어떤 정책과 전략을 가지고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게 목표고요. 총괄 마스터 테스트 계획은 이 테스트 계획을 다 세우는 거예요. 단위 테스트 때는 뭘 할 거고, 통합 테스트 때는 몇 명이 들어가서 뭘 하고, 기간은 언제까지 할 거고. 시스템 테스팅, 인수 테스팅 다 이렇게 똑같이 테스트 계획을 세우는 게 총괄 테스트 계획, 마스터 테스트 플랜이라고 합니다. 자, 그 요구사항 분석. 예, 여기서 그 요구사항 분석은 요구사항에 따라서 추정 매트릭스가 작성이 돼야 돼요. 아마 그 현업에서 일을 하다 보면 개발자들도 똑같지만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설계서가 나오고 그 설계서 기반으로 코딩을 해야 돼요. 감리를 받을 때 보면 감리사가 딱 오면 처음에 문서를 딱 보고 요구사항서에 있는 부분이 설계서에 반영이 됐는지, 그 반영된 게 코드로 나왔는지, 그 코드에서 테스팅이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테스팅을 누가 참여했는지, 뭐 이런 걸 다 하나의 일련의 프로세스를 쭉 봐요. 그때 이제 이렇게 커버리지를 분석을 해서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요구사항 분석에서도 굉장히 보면 리스크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테스트 케이스를 촘촘히 만든다는 거나, 아니 리스크가 낮은 부분은 일반적으로 테스트 케이스 만들고, 그리고 테스트 시나리오도 보면 탑다운 방식으로 만들기도 하고 바텀업 방식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향도 분석도 하고 미연 요소를 식별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그리고 2919의 4 챕터는 테스트 기법을 적용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하는 겁니다. 테스트 기법이 혹시 배우셨어요? 명세 기반 테스트 기법하고 구조 기반, 경험 기반 이 세 개 있는 거 배우셨어요? 그걸 배워주는구나. 예, 명세 기반은 문서를 기반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거, 블랙박스 테스팅이라고 하죠. 그리고 구조 기반은 안에 어떤 내용으로 구현되어 있는지 다 보이는 화이트박스 테스팅을 구조 기반이라고 하고, 경험 기반은 그 사람의 경험에 따라서 테스트를 하면 더 좋은 결과를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탐색적 테스팅과 에러 게싱, 에러 추측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경험적 테스팅 방법이 있다. 여기 나오는 테스트 케이스 설계 기법은 명세 기반과 구조 기반과 경험 기반 기법이 있다. 명세 기반은 동등분할 경계값 시나리오 테스팅이 있고, 조합 테스팅 결정 테이블 상태전이,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공부할 때, 엑셀 공부할 때 거고, 소프트웨어 공학에 저게 안 나올 텐데, 나와요? 상태전이, 조합 테스팅 결정 테이블. 네. 그리고 구조 기반 기법은 이렇게 부문 커버리지나 결정 테스팅 이용할 때 쓰는 거고, 경험 기반은 경험에 의해서 테스팅을 한다. 자, 탐색적 테스팅은 어떤 테스트 차트를 만들고, 그리고 테스트 로그를 기록해서 시간을 정해놔서 타임박싱을 하고 결과 회고를 하는 게 이제 탐색적 테스팅인데, 탐색적 테스팅은 일반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수행해서 못 잡는 결함들이, 이렇게 숨어있는 결함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탐색적 테스팅으로 잡는다, 결함을 잡는다 라는 의미에서 합니다. 이렇게 테스트 차트를 쓸 때는 이렇게 뭐 간단하게 쓰기도 하고요. 근데 랜덤 테스트하고는 틀립니다. 이거는 어떤 그 규칙이 있어요. 따라가면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익숙해지면서.
이거 이제 일반적으로 테스팅 이렇게 한다. 결함 관리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결함이 굉장히 중요해서, 결함을 관리를 할 때 결함도 리뷰하고, 결함이 발생되면 또 그걸 개발자한테 할당을 하고, 개발자가 할당돼서 수정되면, 수정됐다고 확인을 하고, 또는 수정이 안 됐다 그러면 리오픈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테스트할 때 결과는, 캐스케일, NA, NT 뭐 이런 네 가지의 요소들로 기록을 합니다. 근데 NA, NT가 두 개가 있긴 한데, NA를 많이 써요. 예. not applicable, not application. 예. 그 결과 보고도 하고. 자, 여기 보면 이제 아까 이게 테스트의 프로세스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테스팅 7가지 소프트웨어 품질의 특성을 파악을 한 다음에 테스트 프로세스는 이렇게 프로세스가 적용되어 있고, 우리 테스트 단계는 단위 통합 시스템 인수 테스팅의 단계가 있고, 여기에서 요구사항을 분석을 해서 테스트 케이스 설계하고, 테스트 케이스 설계해서 수행하면서 나오는 결함을 더 잡기 위해서 탐색적 테스팅이라는 걸 도입을 하고, 결함들은 따로 결함을 관리하고, 최종은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테스트 케이스 몇 개 만들고, 결함이 몇 개 나오고, 페이지당 뭐 설계 개수 몇 개인지 뭐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